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번 주말에 한 주 쉬었다 보니까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증시 흐름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포트폴리오도 변화가 많았는데 그래서 새롭게 데리고 온 종목도 몇 개 있으니까 오늘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미국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은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9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 일단 올해는 금리를 2번 더 내려가지고 3.75%까지 내리자고 이야기한 위원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점도표를 보시면 금리를 내리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위원들도 7명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 내부적으로도 비둘기와 매파가 거의 동수를 이루고 있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2번 내리자는 의견이 더 많았으니까요. 점도표대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올해 12월에는 금리가 3.75%가 되고요. 내년에는 3.5%, 내후년에는 3.25%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시그널도 보여주었는데 그렇지만 지난 6월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금리 전망이 0.25%씩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금리를 3번 내리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 보니까 이번 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시장 흐름 좋더라고요. 최근 한 달로 보니까 S&P 500 지수는 약 4%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 나스닥 지수는 6%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올해는 이런 통계가 맞지 않고 있고 오히려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니까 2주 전보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QD보가 이제 2% 정도 상승해 있는데 지난번에 물을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QD보는 10월 초에 분배금을 받으면 주가에 상관없이 지난번에 한전해 두었던 50만 원 있으니까요. 합쳐가지고 수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을 볼 텐데 제가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한국이 역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고점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뚫고 올라갈 때 한국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도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3,300뿐만 아니라 3,400까지 넘었는데요. 한 달 동안 9% 상승했으니까 지난 6월과 7월에 보여주었던 상승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결국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5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약 4조 원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물량을 담았고요. 그렇지만 이런 매수세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일부 대형 종목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불장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ISA 계좌부터 보면서 지난 2주를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단 키움 고배당을 150주 정리했거든요.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을 탄다고 오버 매수했던 물량 150주는 50주 단위로 덜어내었고요. 원래 목표하고 있던 수량 900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4,400원과 23,900원에서 50주씩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디엔오토모티브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올해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관세율을 15%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결국 그 합의를 문서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 협상은 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나 유럽차에 비해서 한국차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우려가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엔오토모티브는 지난번에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주에 다시 또 크게 하락하면서 주봉상으로도 21선을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상승분을 거의 다 돌렸는데 개인적으로는 10월에 트럼프 형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전에는 관세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또 옆 동네 반도체 친구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 담았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주가가 30% 넘었더라고요. 오라클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버드 콜로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JR 글로벌 리츠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드디어 주가가 3,000원 넘었거든요. 거의 9개월 만에 다시 3,000원을 넘겼는데 저도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조만간에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 물을 열심히 탔지만 주가가 더 크게 빠지면서 현재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다음 주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주 단위로 계속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투자를 해왔던 삼성전자와 드디어 이별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저의 평단가 위로 올라왔는데 62,800원부터 500원 단위로 100주씩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500주를 보냈고 이제 600주가 남겨 있는데 여하튼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100주씩 정리를 하고 이제는 삼성전자와 길고 길었던 인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좌에서는 네오이즈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투자일기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네오이즈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평단가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네오이즈로 좋은 수익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만큼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하이닉스를 떠나보냈습니다. 30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10주씩 매도를 했고 결국 마지막에 35만 1,000원에 다 보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빨리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을 새롭게 데리고 왔는데 일단 DN 오토모티브를 미래에셋 계좌에서 다시 담았거든요. 26,000원부터 100주 단위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만 총 500주를 담게 되었고요. 너무 빨리 매수를 시작했다는 아쉬움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통신주 한 종목을 담아 보았거든요. 바로 KT를 새로운 식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KT도 밸류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순이익의 50% 정도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니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시키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분기마다 500원씩 배당을 했었고요. 올해는 600원씩 배당하고 있으니까 올해 배당금은 2,400원 정도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KT가 최근에 악재가 터졌거든요.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 결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사실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태 덕분에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KT 쪽에서 해킹 사태가 터졌으니까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고점 대비 14% 빠졌거든요. 최근에 한국 증시 분위기와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그래도 주가가 5만원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0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제가 조만간에 KT는 따로 정리를 하고 영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 잔고를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이제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조금 덜어두었으니까 마이너스로 혹시 빠진다면 물을 조금씩 또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열심히 매수를 했지만 마이너스 5%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23,5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또 100주 단위로 물을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KT도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면 50주 단위로 더 살 계획이고요. 타미당은 플러스이니까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배당 ETF만 모아가는 가족 계좌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미커가 마이너스로 내려오더라고요. 400만 원을 더 매수했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그냥 100만 원을 더 매수하면서 불을 조금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 줄여서 타리 부인을 새롭게 데리고 왔으니까요.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리츠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으로는 타이거 리치 부동산과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두 종목은 비슷한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다만 타이거가 맥쿼리 인프라를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ISA 계좌를 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맥쿼리를 투자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타이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보면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타이거가 한 1% 정도는 수익률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츠도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전 주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리츠들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번 주에 타이거 리츠를 새로운 식구로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리츠는 최근에는 33원씩 분배를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27원을 분배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은 7.5%로 예상되는 상품이고 그리고 한국 고배당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리츠 정도로 분배금을 주는 종목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리츠를 투자하면서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타이거 리츠만 보합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라이즈 커버드 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10%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3전을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 구간이라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네 종목을 기준으로 당분간은 수량을 계속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계좌 잔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 보시는 계좌가 KB증권 계좌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여기서도 담고 있지만 다른 계좌에서도 담고 있는데요. 여하튼 KB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조금 더 매수를 하고 222주로 수량을 늘렸는데 혹시나 주가가 77,000원 아래로 빠진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 잘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9월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9월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